안녕하세요, 여러분. 러브 SOS 365입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지난주에 제 상담실을 찾아온 한 여성분 이야기인데, 이분 정말 완벽해 보였거든요.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직업도 좋고, 그런데 연애는 계속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행동 때문이었어요. 과도한 확인 욕구, 집착적 감시, 그리고 일방적 훈계. 이 세 가지만 고쳐도 여러분의 연애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처음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선생님,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남자들이 처음에는 다 저한테 푹 빠져서 고백하고 사귀자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식어버려요. 이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외적으로는 완벽한데 연애는 계속 실패하는 분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확인 욕구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애정을 계속 확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초반에는 정말 달콤하잖아요. 사랑해, 보고 싶어 이런 말들이 정말 설레고 좋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습관이 되면서 마치 의무처럼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이런 분이셨어요. 남자친구한테 매일 아침에 사랑한다고 말해줘라고 하고 저녁에 또 오늘도 나 사랑하지? 라고 묻고 밤에 자기 전에도 내일도 사랑할 거지? 라고 묻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자친구도 귀엽다고 생각했대요. 아, 이 여자가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싶어서. 그런데 이게 한 달, 두 달 계속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숙제를 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 또 사랑한다고 말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발적인 애정 표현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아무리 진짜 사랑해도 그 진정성이 사라져버려요. 이거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사랑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행동이 오히려 사랑을 멀어지게 만드는 거니까요. 마치 꽃을 너무 자주 물을 줘서 뿌리가 썩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행동을 하는 분들의 마음을 저도 이해한다는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는 건지, 이 사람이 나한테 식상해하는 건 아닌지. 그런데 그 불안감을 잘못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은 하루에 10번도 넘게 사랑해라는 말을 들어야 직성이 풀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0번씩 똑같은 말을 해야 한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두 번째 문제는 바로 감시입니다. 요즘에는 특히 소셜미디어 때문에 이런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일일이 다 체크하고 누가 좋아요를 눌렀는지 확인하고 댓글까지 다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빠 이 여자 누구야? 왜 하트 이모티콘 달았어? 이런 식으로 추궁하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정말 탐정 수준이에요. 오늘 점심때 연락 없었잖아. 보통 12시 30분에는 연락 오는데 오늘은 일시에 왔네? 뭐 했어?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남자친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언제 바뀌었는지까지 다 체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왜 갑자기 프사 바꿨어? 누구 보라고? 이런 식으로 따져 묻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느끼는지 아세요? 마치 24시간 감시 카메라에 찍히고 있는 느낌이라고 해요. 숨이 막힌다는 거죠. 자유로워야 할 연애가 구속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의 관심은 필요해요. 전혀 신경 안 쓰는 것도 문제니까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알려고 하고 모든 걸 다 통제하려고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 되어버려요. 특히 요즘 젊은 분들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상대방이 카톡을 읽었는데 답장이 30분 안에 안 오면 왜 답장 안 해? 이런 식으로 재촉하고 인스타 스토리는 봤는데 내 메시지는 안 봤다면 스토리는 보면서 내 메시지는 왜 안 봐? 이런 식으로 따지고 이런 행동들이 계속 쌓이면 남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점점 연락을 줄이게 되고 만나는 횟수도 줄이게 되고 결국에는 이별을 생각하게 되죠. 세 번째 문제는 훈계예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하시는 행동인데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연애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단점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분들은 마치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것처럼 하세요. 오빠는 이게 문제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내 말 잘 들어야 해. 이런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약속 시간에 조금 늦었다고 치세요. 그러면 시간 약속은 꼭 지켜야 하는 거야.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회사에서도 그러고 다녀?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사회생활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장황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느끼는지 아세요? 마치 어머니한테 혼나는 느낌이라고 해요. 연인이 아니라 보호자가 된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로맨틱한 감정이 사라지죠. 제가 만났던 한 커플은 이런 경우였어요. 여자분이 남자분의 모든 걸 코치려고 하는 거예요. 옷 입는 스타일부터 시작해서 말하는 방식, 친구들과의 관계, 심지어 취미까지도요. 그런 옷 입으면 안 돼. 이런 스타일이 더 좋아. 친구들과 그런 이야기하면 안 돼. 수준이 떨어져 보여. 이런 식으로 계속 지적하는 거죠. 처음에는 남자분도 나를 위해서 이야기해 주는구나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게 계속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 여자 앞에서는 항상 위축되는 거예요. 결국 그 남자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연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요. 정말 씁쓸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행동을 하는 분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해서 하는 말인 거죠. 그런데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 이 세 가지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예요. 바로 불안감이죠.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봐, 상대방이 나를 떠날까봐,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이 갈까봐 하는 불안감이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불안감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상대방을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사랑을 지키려고 하는 행동이 사랑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애정 표현을 요구하지 말고 스스로 먼저 해주세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애정 표현을 하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한다고 말해줘. 이런 식으로 요구하지 말고 내가 먼저 오빠 오늘도 고생 많았어. 사랑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답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는 감시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믿어주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죠. 불안하니까. 그런데 그 불안감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세요. 상대방의 인스타그램을 매번 체크하지 말고 대신에 자신의 매력을 키우는데 그 시간을 투자하세요.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자기 개발을 하거나요. 세 번째로는 훈계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할 때는 명령조가 아니라 부탁하는 방식으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라 이렇게 해주면 내가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왜 맨날 늦어? 시간 약속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워?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오빠가 늦으면 나는 혼자 기다리면서 조금 서운해져. 다음에는 조금만 일찍 와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이 되지 않고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하나예요. 바로 상대방을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는 거예요.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연애는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소유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가는 거죠. 제가 상담하면서 느끼는 건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대부분이 실제로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런데 방법을 몰라서 실수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이런 행동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예요. 중요한 건 이제라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씩 바꿔나가면 되는 거예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세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하루에 10번씩 사랑해라는 말을 요구했다면 이제는 5번으로 줄여보세요. 그리고 점점 더 줄여나가면서 대신에 내가 먼저 자연스럽게 애정 표현을 해보세요. 인스타그램을 하루에 10번씩 체크했다면 이제는 5번으로 줄여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다른 건 보상적인 일을 해보세요.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요리를 배우거나요. 상대방을 지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명령조로 말했다면 이제는 부탁하는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자신의 매력을 키우는 거예요. 상대방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도 투자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취미를 가지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생기고 상대방에 대한 의존도도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상대방에게는 더 매력적으로 보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사랑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구속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함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진짜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나 때문에 숨이 막힌다고 느낀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더 자유롭고 행복하다고 느껴야 진짜 사랑인 거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연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해보고 싶어요. 특히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공감되셨는지 또는 여러분만의 해결 방법이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더 좋은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연애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유용한 내용들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